봄철 자외선도 문제지만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꽃가루나 바이러스 같은 위험 물질들은 잘 피하는 것도 피부 건강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봄철에 사실 중요한 게 꽃가루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우리가 뭐 놀러도 좀 다녀야 되고 봄에는 좀 그런 것들이 꽃가루가 많이 날릴 수 있는데 피부에는 알레르기 질환들이 좀 많고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저도 아토피 피부염을 전공해서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아토피 피부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으로도 될 수 있고 그게 알레르기 천식으로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연관돼 가지고 일단은 생기는 질환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봄철에 꽃가루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날리면 이러한 피부 아토피뿐만 아니라 다른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알레르기 천식 같은 것도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피부 질환이 있거나 나는 비염이 심해, 나는 천식이 심해. 그러면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 알러지가 있지는 않는지 검사를 일단은 좀 받아보고 그런 게 검사에 좀 양성 결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음성 결과가 나와도 내가 실제로 진짜 그런 거에 노출되면은 증상이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으시면요. 무조건 좀 외출을 자제하고 피하시는 게 좋고 심하면 뭐 치료도 일단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러스는 사실 그렇게 막 공기 중에 떠다닌다기보다는요.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나 다른 민감성 피부가 있으면은 그런 피부 장벽,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 굉장히 좀 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도 훨씬 더 그냥 안 깨져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철 바이러스와 알레르기도 그렇지만 또 습도가 낮기 때문에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구 건조증이나 뭐 코 질환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에도 수분이 없다는 게 참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오늘 예방 수칙을 3가지를 일단은 정했는데 올바른 자외선 차단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으로는 적절한 보습을 통한 피부 건조 예방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봄철 자체가 되게 좀 건조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적절히 보습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럼 적절한 보습은 어떻게 하냐? 딱 물어보면 사실 진료실에서는 아주 자세히 얘기해드리긴 힘든 경우가 많아서 오늘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 피부가 건조한지 초기 일단은 증상을 일단은 좀 살펴보면요. 세안 후 목욕 후에 내 피부의 느낌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혹시 당기지는 않는지 평소에는 불편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씻고 나서 목욕을 하고 일시적으로 피부가 조금 붉어지면서 당기지는 않는지 이게 초기 증상입니다. 이런 때 사실 보습을 많이 안 해주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안이나 목욕 직후에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일단은 좀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은 좀 약간 더 주의를 일단은 좀 기울이라는 사인이니까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이런 걸 무시하고 이런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일단은 좀 지낸다. 그러면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갈라집니다. 물이 생각해 보면은 여름에 가뭄이 오래되면 논 같은 것들이 쩍쩍쩍쩍 갈라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건조해가지고 가뭄이 오래돼서 물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처음에는 좀 당기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건조해지면은 오히려 각질이 생기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 같은 게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은 이러한 당김 증상이 씻고 나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일단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건조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여름에 논 이런 거랑 좀 가뭄 지속됐을 때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찍찍찍찍 쩍쩍쩍쩍 좀 갈라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각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 이렇게 건성 습진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은 약을 써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은 진짜 병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앞 단계에서는 사실 보습제만으로도 또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보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게 연세가 좀 더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서 우리 기름샘이 있는데 피부를 번들번들하게 만드는 기름샘이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그런 기름샘의 기능이 좀 더 저하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건조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가 나이를 좀 더 먹는다? 그러면은 보습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살면서 관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피부 건조증 관리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른데요.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수분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루성 피부의 경우 봄철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네, 그 지루성 피부염도 사실 습진이 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습진은 사실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지루 피부염도 습진에 들어가고 아토피 피부염도 습진에 들어가고 접촉 피부염도 습진에 들어가고 모든 피부염을 다 총칭하는 개념이 습진인데요. 그러한 큰 습진의 개념에서 지루성 피부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번들번들거리고 그다음에 각질도 좀 많이 좀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봄철일수록 좀 더 보습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경우 피부가 되게 민감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입술 갈라지는 것처럼 좀 피부에 자극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외선 차단제도 좀 바르는 게 좋기는 한데 또 너무 바르면은 사실 아까 막 밀폐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적당히 좀 바르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지루 피부염 있거나 그러시면은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는 것보다 오히려 좀 모자 큰 거를 일단 좀 쓰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을 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질환 없이 건강하게 4에서 5년 정도만 살 수 있다면 10년 중에 6년의 삶을 포기하겠다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인데요. 봄철이 피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에게는 조금 더 고통스러운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증 환자분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보시면은 사실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기 피부 염증도 있고 딱지, 아까 피부가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피부 감염도 있고 아토피는 굉장히 가려움증하고 관련이 많은 병인데 참을 수 없게 가려우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계속 긁게 됩니다. 계속 긁으면 피부도 또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공부를 하려니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중증 아토피 피부염들은 환자들은 삶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보습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피부가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하겠냐?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의 제일 외곽층,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제일 외곽층에 각질층이 있습니다. 이 각질층은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멘트 돌 이런 거 있는데 벽돌 같은 거 사이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것들이 빼곡히 일단은 빠짐없이 일단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장벽이 이렇게 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져 있는 거죠. 이렇게 깨지면은 문제가 뭐냐? 외부로부터 다른 이물질, 아까 꽃가루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진먼지 진드기도 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물질들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피부 바깥이고 이게 피부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이쪽엔 잘 머금어지겠죠. 하지만 이쪽에는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수분은 빠져나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피부 면역이 저하된다고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꼭 짚고 오늘 넘어가고 싶은데 짚어도 되죠? 네네, 어떤가요? 그 피부 면역이 대부분 떨어져서 피부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제 환자들 진료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오해입니다. 피부 면역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부 면역이 잘못된 길로 활성화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피부 면역이 활성돼 있는데 그 비정상적으로 활성돼 있는 게 건선, 아토피, 탈모도 그렇습니다. 동그랗게 생기는 원형 탈모증도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면역이 활성화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피부과에 오면은 무조건 피부 면역이 떨어져서 내가 피부병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피부 면역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활성화돼서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도 치료제에 대한 걱정이 사실 클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더 심할 것 같은데요. 네. 피부과 약은 위장을 상하게 한다고 하고 또 연고는 내성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최근에 있는 치료제들은 괜찮은 건가요? 제가 제일 피부과 교수를 하면서 억울한 게 네. 피부과 약은 무조건 독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독하다의 유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유래는 스테로이드제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스테로이드제는 다들 한 번씩 좀 드셔보셨죠? 네네.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네. 스테로이드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먹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살도 좀 찔 수 있고 위장도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고 혈압, 당뇨도 좀 악화시킬 수 있고 그런 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피부과에서는 스테로이드는 아주 많이는 안 씁니다. 단기간 진짜 증상이 아주 심할 때 그런 때 단기간 쓰고 사실 환자분들 생각해서 적절히 일단은 양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약 중에 제일 많은 종류는 뭐냐? 항히스타민제라는 겁니다. 네. 알레르기 약에 속하는데요. 이 알레르기 약이 사실 조금 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 안 졸린 약도 많이 좀 개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10년 먹어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약을 먹다 보면 증상이 점점 증상의 발생 빈도도 좀 줄어들고 간격도 좀 재발 간격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조금 증상이 컨트롤되면서 어느 순간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환자분이 그 환자분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획기적으로 안전한 신약들이 많이 좀 개발이 됐습니다. 그 약의 개념은 아까 피부 면역이 활성화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어떤 피부 면역이 활성화됐는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됐거든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많이 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그런 약들을 쓰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획기적으로 좀 개선된 피부 증상이 개선된 모양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주사제의 이름을 생물학적 주사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아토피 부피와 권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물학적 주사제들이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환자분들의 삶이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꼭 진료를 받고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일단은 치료를 일단은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면 증상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사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에는 이 보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촉촉한 피부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좀 어때 보이세요?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 흘러내릴 것 같죠. 예.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물다. 네. 네네. 그다음에 요거는 좀 어때 보이세요? 진득해 보입니다. 진득해 보이죠. 네. 되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림, 로션. 네. 어떤 게 크림이고 어떤 게 로션일까요? 오른쪽이 크림 아니겠습니까? 예. 오른쪽이 크림이고 이쪽이 반대로 얘기했군요. 이쪽이 크림이고 네. 이쪽이 로션입니다. 그렇죠. 네. 예, 로션은 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크림은 좀 더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무슨 크림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마트나 화장품 가게 가보시면 무슨 로션이라고 네. 돼 있는 경우도 그렇지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살 게 아니라 내가 크림을 사야 되느냐 로션을 사야 되느냐 일단은 좀 구분을 해보시고 사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네. 방법에 대해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었나 보네요. 로션. 네. 예. 로션은 사실 물의 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묽다. 네. 그래서 그런 보습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 몸에 발라야 되는데 크림 바르는 게 좋겠습니까? 로션 바르는 게 편하겠습니까? 로션이 편할 편하겠죠. 것 같아요. 로션이 편하겠죠. 네. 넓은 부위에 바르기 좋고 묽으니까
끈적거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좀 안 좋아하는 게 끈적거리는 느낌이거든요. 네. 끈적거리면 사실 좀 바르기가 안 좋습니다. 저도 사실 끈적거리면 좀 바르기가 좀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크림을 보시면은 고형 성분이 좀 더 많은 제제, 그러니까 좀 더 된 제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물보다는 아까 시멘트 채워주는 역할이 더 강할까요, 적을까요? 더 강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묽은 시멘트로 채우는 거랑 된 시멘트랑 채우는 거랑은 기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습 효과가 높고 오히려 밀폐 효과, 외부로부터 뭐가 안 들어오게 막아주는 기능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개인의 선호도 이런 게 있겠지만 계절로 일단은 따지면은 좀 건조한 계절. 건조한 계절에는 크림 바르는 게 좋을까요? 로션 바르는 게 좋을까요? 크림이 좋겠죠. 크림이 좋으시겠죠. 네. 그다음 좀 여름철이나 막 나 이거 땀도 나고 이러는데 너무 끈적거려. 그런 때는 뭐 바르는 게 좋을까요? 로션이 좋군요. 로션 바르는 게 네. 좋겠죠. 그러면 다시 몸 부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얼굴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까요? 로션을 바르는 게 좋을까요? 로션이 좋지 않겠습니까? 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얼굴은 사실 부위가 좀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습을 충분히 해줘야 나중에 피부가 훨씬 더 좀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림 형태를 바르는 게 좋고 몸은 아까 다 바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로션을 바르시는 게 일단은 좀 좋겠죠. 그럼 내가 피부 질환이 있다. 건조한 피부 질환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이 우리 애들이 마일드 경하게 있다. 그러면 크림 바르는 게 좋을까요? 로션 바르는 게 좋을까요? 크림이 좀 바르시는 좋지 게 않을까요?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시고 나의 선호도도 좀 그런 거에 맞춰서 일단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크림, 로션, 로션, 크림. 크림.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조한 계절에는 매일매일 좀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물기, 세안을 했는데 좀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는데 바로 바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참 있다, 5분 있다 바르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예, 바르는 게.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수분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는 게 제일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그렇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건조하거나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엔 크림 형태를 좀 쓰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도 좀 여러 번. 그럼 보습제 하루 몇 번 바르는 게 좋습니다. 뭐 좋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다다익선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좋다. 전 하루에 10번 바르면 10번, 100번 바르면 100번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제가 사실 동안 피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동안 피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천연 원료, 뭐 내가 예를 들어 프로폴리스 같은 게 섞인 것들을 바른다, 아니면 뭐 민간요법, 뭐 어디 쑥 뭐 그런 걸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완제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천연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대로 사용하면요 오히려 그런 성분에 대해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완제품 일단은 쓰시는데 자주 바르시는 거 일단 추천드리고요. 저는 제일 된 거를 자주 일단은 좀 바르시면은 진짜 동안 피부 만드는데 감은 안 좋아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다다익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습제의 성분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보습제 성분 사실 구분하시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이것저것 내가 모르는 성분들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이 쓰여 있거든요. 네. 저는 무조건 성분이 적은 거 쓰시라고, 개수가 네. 적은 거 쓰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추천드리는 게 오히려 바세린 같이 아무것도 좀 안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 바르시는 걸 더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더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물질이 최소한으로 일단은 들어가 있는 것들, 성분이 최소한으로 돼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피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성 앞으로. 같은 경우는 샤워하고 한참 후에 피부 상태를 보고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부터는 바로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가 또 심각했잖아요. 네. 그럴 때 피부가 더 거칠게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이
공기가 가장 깨끗한 곳에 사는 여성보다 이마와 뺨에 잡티가 생길 위험이 20%가 높다라는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미세먼지가 피부를 많이 자극을 하나 봅니다. 미세먼지가 그럼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냐? 사실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아까 피부 장벽이 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정상 피부에는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피부가 건조해 있다거나 장벽 기능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진짜 미세먼지가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칙은 항상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대한 피하고 차단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PM이라고 있습니다. PM이 영어로는 Particulate Matter의 약자인데요. 요새 공기청정기 봐도 PM 2.5 차단 기능, PM 10 차단 기능 그렇게 있는데요. 2.5하고 10은 미세먼지의 크기입니다. 2.5는 좀 더 작은 거고 네. 10은 좀 더 큰 미세먼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특히 황사주의보 경보가 내려지는 날에는 항상 외출을 좀 참가하시는 게 좋고요.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좀 사용하시고 미세먼지 직접 접촉, 흡입 피하는 게 좋은데 뭐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옷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부가 괜찮으면 몰라도 좀 건조하거나 그러면 항상 좀 약간 긴팔옷 같은 것들을 입고 가서 물리적으로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실내에서는 뭐 당연히 공기청정기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옷을 세탁한 후에는 우리는 사실 옛날은 맨날 바깥에 널었었는데요. 요새는 좀 건조기 같은 거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갔다가 돌아왔다 밖에서 하면은 묻은 거를 씻어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죠. 철저한 세안이 일단은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유해물, 불순물 이런 것으로부터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게 좀 좋고요. 우리 피부는 산성도라는 게 pH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는 보통은 약산성 pH를 가지고 있어서요. 너무 알칼리 제품으로 된 것보다는 약산성으로 돼 있는 뭐 약산성이라고 거기 제품에 써 있다거나 그런 제품들을 일단은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 꼼꼼하게 세안하되 지나친 마찰이나 자극은 피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떼수건 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스크럽을 많이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속담 말씀드려 죄송한데 옛날에 거지들은 피부병이 없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거지들은 안 씻으니까 오히려 피부병이 더 적다는 얘기였거든요. 물론 네. 그때는 미세먼지 그런 건 없는 시절에 만들어진 속담이겠죠. 하지만 피부에 자극을 안 주고 피부의 보호막을 미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벽돌 회반죽 모델을 좀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샤워하시는 건 좀 추천드리지만 너무 떼미시면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 있고요. 네. 세안 후에는 너무 빡빡 남자분들은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볍게 일단은 타올로 두드려서 물기를 좀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피부 상태가 좋아야 사실 미세먼지도 침투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피부 보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안하고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의 수분이 모자라져 있으면은 그걸 채워주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외선 차단제 꾸준히 사용하면 이게 자외선도 피부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 그렇게 되면 방어막이 사실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 자체가 방어막을 좀 만들어주는 밀폐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좀 꼼꼼히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지런히 피부 관리를 하시면은 노안을 조금 늦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식생활이 불규칙해지면은 이 피부가 빨리 노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운동과 식습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담배입니다, 담배. 네. 담배를 피면은 피부가 진짜 빨리 좀 늙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연구 결과로도 확실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가 조금 안 좋다 싶으시면은 담배를 일단은 좀 끊으시거나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좀 끈적끈적한 보습제를 하루에도 좀 자주 그런 습관을 한 6개월 이상 하시면요. 사실 피부과 가서 관리받으시는 만큼의 효과도 잘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스트레스나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운동도 좀 적절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 자기의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것 자체가 피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방법, 또 보습제, 수분제 잘 쓰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다양하게 꼼꼼하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거나 유수분층이 분리되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늘한 곳에 깨끗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봄철 더 밝고 건강하게 빛날 수 있는 피부 관리법 알아봤습니다. 피부과 장용현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